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상반기 베스트 8월 월간 베스트 현상준 파트너입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께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드리면서 어쩌면 좀 줄임니를 탈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좀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수익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타이밍의 정석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거래량으로 먼저 움직이면서 선취매할 수 있는 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포함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줄임니 탈출을 또 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는 그 비법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강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큰손 타이밍을 포착하고 거래량으로 어떻게 종목을 잡고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좀 흐름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새 좀 시장이 유동성이 참 돌지는 않아요. 그렇죠? 코스피 단기 전망을 좀 잠깐 좀 보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길게 본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이전에 지금 이 고점 라인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비슷한 위치에 와 있죠.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는 많이 좀 올라와 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어느 정도 올해 많이 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 있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되겠다.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9월, 10월 내내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만한 그런 주제가 아마 개별주일 겁니다.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한번 사볼까? 이 섹터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서 이렇게 안일하게 매매를 하시게 됐을 때 수익률이 좋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딱 집어서 거래량으로 정말 큰 손들이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언급을 좀 드리면서 스타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단기간적으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좀 보이실 거예요. 고점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서 최근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추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답보 상태를 좀 보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둘 다 대외적, 대내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좀 확정이 되지를 않았죠.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얘기가 나오던가 또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요것도 이제 국내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두 개의 지금 지표가 있는데 월별 평균 수익률이에요. 코스피 2000년부터 해가지고 코스피의 월별 평균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8월, 9월, 10월 연달아서 월별 평균이 별 좋지 않죠.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쉽지 않다. 앞으로 9월, 10월도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좀 소견이고 이런 걸 좀 보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좀 지수를 좀 어렵게 좀 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별주 종목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고요. 이머징 마켓의 월별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8월, 9월, 10월 연달아서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장일수록 당연히 개별주 종목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거래량의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매수, 매도세를 확인한다. 그리고 큰손 이탈 매집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큰손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림이 하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전쟁 그림을 좀 갖고 와봤는데 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요. 제가 항상 이 거래량을 얘기를 할 때 매수는 아군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매도는 적군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매수하고 매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전쟁을 펼쳤을 때 사상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자 부분을 거래량이라고 봤을 때 매수, 매도에 따라서 그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싸운 흔적이다. 거래량이 많지 않았네? 하면은 매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오르는 흐름 또 내리는 흐름 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좀 주의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트 딱 요 표를 좀 보시고 주가 상승, 주가 하락, 그리고 거래량이 많냐 적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어떤 거든지 간에 강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강하다, 무엇이든지 강한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은데도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가 첨예하게 막 대립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 전쟁터라면은. 그래서 매수 매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세도 있었지만, 매수세도 일부는 있었지만 워낙에 매도세가 워낙에 강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았는데 주가가 올랐어라는 거는 물론 매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다, 매수세도 분명히 있었겠죠. 매수세도, 그러니까 걸어놓는 매수세만 있었을 뿐,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에 보면은 매수를 걸어놓는 것만 있었을 뿐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시장가로 사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는 많지 않았다. 즉 주가 하락에 어떤 매도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거래량 자체가 워낙 작아요. 그만큼 싸움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가 상승이 있었다. 그거는 매도세 자체가 워낙에 작았다라는 겁니다. 매도세가 워낙에 작았고 조금의 매수세만 있어도 급히 올라갔다. 즉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속된 말로 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한다든지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을 띄우고 시작을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점상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매도세 자체가 약한 경우에 거래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상한가 진입하는 경우에 거래량 많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거래량 많지 않죠. 그런데 주가가 급히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거래량이 없는데도 쭉쭉쭉 빠져나갑니다. 자,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안 왔기 때문에 자 매수세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세만 있어도 쉽게 밀려서 하락을 한다. 이런 거래량과 매수 매도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려면은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VOD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VOD 제가 매주 여러분께 강력한 섹터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요새 보면은 좀 힘든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강력한 섹터를 동반으로 하는 개별주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단에 내려오는 요 전화번호로 주시게 되면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주린이도 탈출하실 수 있고 단기간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급등주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차트하고 거래량 기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꼭 배우셔야 되고 익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하고 거래량. 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 거래량,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감소를 한다. 자,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해요.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딱 켜보셔가지고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해요. 계속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는 결국에는 이미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군이 이겼습니다. 쫙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사상자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위에 차트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거래량이 많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갖고 올라줄 수 있는 전개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힌트를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이미 싸웠어요. 이미 싸워서 쭉 거래량이 나와가지고 사상자를 많이 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쭉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즉 뭐다?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복해 있는 적군, 매복해 있는 매도세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큰 손의 움직임이 위에서 바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계속 거래량이 나온다는 건 그 위에서 털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힌트가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잠깐 힌트를 드리고 이후에 차트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장대 양봉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일봉으로는 단기 추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과 월봉으로는 중장기 추세를 좀 보시면서 양쪽으로 양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및 예외 상황까지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 1년 평균 거래량보다 5배, 뭐 이거는 제가 수치를 그냥 5배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지 뭐 5배는 꼭 아니어도 몇 배, 수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봉상 거래량이 급증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급등 이전의 대량 거래량의 물량과 최근 거래량 비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래량과 이전에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는데 이전에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나. 그래서 그 거래량과 지금 현재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비교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물량이 소화가 됐느냐 아니면은 세력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물량을 던지고 도망가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량이 소화가 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입니다. 세린 BNG. 요새 보면은 탈탄소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종목인데 대량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졌어요. 자, 근데 이 장대 양봉한 다음에 거래량이 쭉 죽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주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쉬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재차 발생을 합니다. 자,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이전 타이밍, 그러니까 이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졌던 부분을 많이 훼손하지 않은 가운데 조정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멘텀을 갖고 또 올라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나와주죠. 그래서 오늘 녹화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 이후에 차트가 사실 더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도 차트가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 이슈가 또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지금 HTS나 좀 켜보셔가지고 핸드폰 좀 켜보시고 그러면은 세린 BNG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거래량을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한번 보시는 것 또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을 한번 차트를 쭉 돌려보시고요. 변상준 대표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장대 거래량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좀 나중에 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한번 보라 하고 했는데 괜찮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예시예요. 이 종목은 BH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OLED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나왔고 이제 폴더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요새 접는 핸드폰 좀 유행을 좀 많이 하고 있죠. 트라이폴드라고 해서 2번 접는 것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에는 애플까지도 폴더블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BOE 이 회사에 좀 제재를 가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의 소송에서 삼성손에 좀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중국 디스플레이가 조금 수출길이 좀 막혔다.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업체들에게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반복이죠. 조정 구간을 가져갑니다. 거래량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나와도 많지 않게 나오면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거는 또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 그러니까 추세 상승이 저 이후에 좀 2, 3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잘 꺾이지 않는 부분, 거래가 잘 실리고 그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가주는 부분, 또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외 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까지 실려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잠깐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전과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내용들은 기술적 분석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주식은 모멘텀을 갖고 그리고 숫자,
결국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의 기대감이 좀 사라진 부분, 그랬을 때 향후에 모멘텀이 실종하면서 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이탈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놔주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단기간 내에 올라가 줄 수 있는 강력한 섹터, 그리고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기 급등주들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는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였는데 증가하는 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반대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HVM.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량이 실린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대표님, 이런 똑같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거 계속 하락하는데요? 그쵸?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멘텀이 실종하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자리를 훼손하는 만큼의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커트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밑에서 커트를 좀 시켜주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니까 늘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는 동안에 어떤 수익을 올리는 확률을 올리는 것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것뿐이지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늘 중요하다는 거 같이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HS 효성 요새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좀 이슈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HS 효성, 그리고 또 뭐 증권주들도 같이 올라줬고,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갖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특별히 얘기가 나오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또 나오면서 실종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사실 실종이 되는데 더 뒤로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왔을 때 뒤 이후에 모멘텀이 실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자, 예외 상황이에요. 자, 미투온입니다. 자, 이 미투온은 어떤 종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잘 실려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이 또 실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손포차,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하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모멘텀은 살아있다, 같이 한번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외인 상황까지 한번 더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장대 양봉인데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후에 거래량이 처음에 하락을 했다. 자, 그러면은 주가 유지 및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대표님 계속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가능성이에요. 늘 100%는 아닙니다만 예외도 제가 말씀을 드려죠. 양쪽으로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미투혼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이 나와서 대량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상승해 해줬다라는 거는 그거를 다 뛰어넘는 물량을 소화해 주는 과정에서 계속 다른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다. 특히나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느냐, 단발성이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S 효성이라든지 어쩐 그런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후에 미래에도 계속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소량 거래량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거래량이 상승을 했다. 자, 그 이후에 거래량이 하락을 했다.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체크만 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는 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즉 보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끝났다는 거죠. 보통 이제 상한가 딱 돌입을 바로 한 경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점상이라고 표현을 이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는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돌입한다든지 시작하고 나서 갭을 띄우고 그대로 넘어간다든지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장대 양봉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양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통칭을 할게요. 장대 양봉도 좋지만 상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소량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을 조금 큰 손들이 좀 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매도세가 많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자 거래량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요. 더 계속 말라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추세 확인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거래량 동반을 해서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세가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럼 대량 거래량이 실려줬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좀 힌트를 갖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일봉에 대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힌트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번에는 주봉하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주봉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구간,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점. 자,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수배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봉상으로 좀 넓게 보셨을 때 이전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다는 거고 어쨌든 모멘텀이 많이 작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뉴스를 한번 쳐다보시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나왔는데 뉴스를 한번 볼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바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파이nem텍.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런 폴더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파이nem텍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께서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될 종목은 이제 KH바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멘텀이 최근에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섹터가 간다고 하니까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고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공중파라든지 보면은 밑에 하단에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장대 거래량이 실린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려주죠.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준다. 근데 그 뒤에는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 자, 큰 손 포착을 위해서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딱 소폭 조정이 나온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바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을까요? 지금 하단에 내려오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에 과연 어떤 섹터 그리고 이 섹터가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이 섹터는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급등 흐름을 보일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VOD 이 번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로보티즈. 최근에 로봇주 많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노랑봉투법 많이 들어보셨죠? 노랑봉투법의 최대 수혜주다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휴머노이드하고 노랑봉투에 대한 모멘텀, 이 지속 기대감이 있고 장대 거래량 실린 이 주봉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표현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나서 쉰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 그리고 나서 또 쉬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붙여주죠. 주가가 지금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려줬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단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타 단기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세세하게 본다면 분봉까지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좀 중기 이후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봉, 좀 이 뒤에는 월봉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월봉 차트하고 거래량. 자, 앞서 일봉, 주봉, 그리고 이제는 월봉이에요. 자, 월봉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1년, 2년, 3년 전에 평균 거래량보다 수배 이상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 나오는지, 그 물량 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서 이전의 거래량과 지금 현재의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물량은 계속 이전에 악성 매물이 계속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올해 종목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 한 번이라도 매매를 하셨다면 아마 좀 성공적인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항상 언급드렸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월봉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2020년 이후로 횡보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실렸죠. 지속적으로 실립니다. 보이시나요? 없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드디어 모멘텀을 갖고 원전, SMR과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고,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의제 중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그런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좀 꾸준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 그냥 단기간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겨울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화솔루션이었고 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전에 있는 매물을 모두 소화해 줬다기 때문에 모두 소화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성 매물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언급 드렸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드려봤어요. 작년 기준인데 작년 하반기에 계속 제가 방송에서 내년 좋아 보인다. 왜? 하반기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전 악성 매물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들이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로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한참 오래전이에요. 이건 좀 오래전인데 거래량이 좀 실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를 해줬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사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또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양봉을 많이 훼손하는 이런 흐름이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의 실종이 나온 거죠. 모멘텀의 실종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내려온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돼야 된다. 처음에 불씨는 땡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불씨를 땡기다가도 바로 그 불꽃이 사라지겠죠. 큰손 타이밍을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까지 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우리가 흔히 이제 단기적으로 개별주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큰 손 매매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 세력이 됐든 그런 큰 손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르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으로 해서 이 매집이 이루어지는 부분 급등 직전에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손들도 이 종목이 예를 들어 5,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10,000원의 가치인데 현재 5,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네. 향후에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바로 원래 가격대의 10,000원을 기록할 수 있겠구나. 표현할 수 있겠구나. 기록 나오면서 차트에 5,000원이었던 게 10,000원까지 바로 갈 수 있겠구나. 조금만 힘을 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가격은 맞아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급등 직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매집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분명히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수익을 또 내시는 전략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등 직전에 매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KH바텍. 거래량이 먼저 나와줘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주고 나서 쉬어주고 그리고 나서 쉬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와준다. 자,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려면은 좀 차트를 여러분들께서도 좀 뒤로 돌려보셔서 현사준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 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또한 재미의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큰손 타이밍 좀 잡아 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 전화를 주시면은 VOD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큰손 타이밍 포착 정리 다시 한번 또 두 번째예요. 자, 부동산 돌려치기하고 형태가 비슷하다. 이거 좀 약간 은어에 가까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 돌려치기가 뭐냐. A, B,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예전에 말죽거리, 서울에 이제 말죽거리라는 옛날에 명칭이 있었는데, 양재동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땅이 10원이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20원이라고 바로 사줍니다. 어떤 복도방에서요. C라는 사람이 아니야. 이 가격은 30원인 것 같아.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나 이거 40원에 다시 살래. 50원에 살게. 60원, 100원, 200원, 300원. 세 명이서 계속 가격을 올립니다. 그 가운데 D라는 사람이 지켜보다가 갑자기 나 이거 사야 되겠어 라고서 300원에 400원에 갑자기 덜썩 사게 되면은 A, B, C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죠.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 고전적인 방식이죠. 어제 그런 걸 예시를 드는 이유가 큰 손들이 그런 식으로 바닥에서 잘 매집을 해놓고 올려가면서 롤링 타이밍에서 개인들이든 뭐 외인이든 뭐 기관이든 떠넘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격을 올리면서 가고 있다. 과거에 지금은 많이 흔치는 않는데 통정거래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 부분도 현상도 큰 손 주요의 작업이다. 개인 세력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뭐 기관 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은 꼭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손 흔적은 거래량 호가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호가창 매매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VOD를 통해서 같이 한번 더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호가창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도 함께 제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손이 급등 출발시키면은 자,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큰 손이 이제 바닥에서 잘 매집을 했어요. 거래량도 좀 일으켜주고 쉬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동을 좀 가져가다가 급등 출발을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의 덕목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이 급등 출발을 시키면은 이제 매도하는 자리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제가 이제 이후에 다음 스페셜 강좌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매주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타이밍을 조금씩 이제 세력,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이 이런 타이밍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나오고 그러면 거래량이 좀 죽는 타이밍에서 어떤 그런 조정 타임에서 좀 잘 매수해 준 다음에 이후에 매도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서 다음 강좌 시간에 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와 스페셜 강좌를 통해서 하나하나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래량과 수급을 통해서 이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분할 매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생활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로보티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보면은 계속 이제 이건 분봉이에요. 이제 많이 이제 세력 이제 큰 손들이 많이 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쭉 끌고 왔다가 급등을 시켜주겠죠. 급등을 시켜줄 때 분할로 매도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대기에서 절대로 매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체
흐름에서 만약에 급등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내린다고 했을 때 절대 이 고점에서는 못 파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서 분할 매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십시오. 365일, 240여일의 영업일이 앞으로 여러분께 1년 동안 펼쳐집니다. 근데 꼭 오늘 고점 매도 안 해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다른 급등주를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이 종목은 이런 수혜가 있고 이런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쯤에서 적당하게 나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시면서 이런 거래량 매매를 할 때 주의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봉 모두 일봉, 주봉, 월봉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거래량은 급등주를 잡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예요. 매수 매도 타이밍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거래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음 이어지는 강좌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순환매는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자, 분할 매매 및 심리적인 부분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현 대표님께서 이거를 사라고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모두 넣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시면서 그리고 또 비중도 나눠 가시면서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은 꼭 쳐내는 그런 방식을 좀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좀 주의사항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큰손 타이밍 포차 거래량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매수 매도 타이밍을 또 잘못 잡으면은 또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8강까지 쭉 이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손 타이밍이 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또 추세적인 매매 스타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순환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손들은 어떤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2, 3강 이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다시 새로운 주제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여기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노하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무료 방송이나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 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